자연을 못 느끼면 그냥 나무 하나라도 갖다 놓으면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왜 저희가 집을 선택할 때 햇빛이 잘 된 집을 좋아하잖아요. 비타민 D도 그렇고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감정이. 환경이 안 되면 그게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너무 어렵게 이루어지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바꾸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슬픈 현실과 서울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압박감? 내가 봤을 때 이대로 살려면은 정확히 한 전라도쯤 가서 전라남도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땅 100평 사가지고 집 지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대로 못 살아요.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풍수지에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 능력, 뭐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그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를 아파트하고 그 다가구 동네가 있는 주택하고 이 사람의 이 행동 패턴이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마케팅 쪽으로 책은 이렇게 해서 뭐 조명은 어떻게, 뭐 물건은 어떻게 진열해, 뭐 이런 식으로 다 많이 풀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주거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이렇게 하니까 이건 조금 처음 이런 책을 접해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써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네, 화분 하나 사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햇빛이 안 들어와서 금방 일주일 만에 죽을 거예요. 선인장 같은 거라도 근데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지 못하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의도로 지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책으로 접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냥 딱 그런 느낌의 뉘앙스였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제가 그 미술책을 읽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이 책이 앞부분이 그런 설명이 없었다면 이 책을 싫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딱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새 해결책을 주는데 계속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거국적으로 나중에 거국적으로 이제 국가의 그 토목 건축을 다 바꾸자는 얘기인가 하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거울 이론 이런 거 필요한가? 여기 그 설명이 필요할까요? 앞부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뭐 아들 뭐 학교 얘기 나왔을 때 그 학교 얘기랑 그런 그 뒷부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내 아들이 학교 다닌다? 조나라에서 민사고 가고 싶어하는 거 다 이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고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고 거기 하나고가 진짜 아무리 그냥 박스 같은 데라도 거기 다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고 나올 거고 그럼 이거대로 그대로 따른다면 진짜 전라도에 있는 학교가 전교 1등 아니에요? 거기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전국 1등 죄송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까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깔려다가 그래도 너무 까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달째 깠거든요. 매번 계속 책을. 까셨어요 지금까지. 저도 깠어요? 나도 깠구나. 이런 건물에서 살고 싶었어요. 저 이 건물은 좀 혹했어요. 원래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그래요? 비용을 엄청 많이 이제 관리비가 관리를 굉장히 어떻게 비싸더라고요. 보기 좋다라고 해서 그리고 살기가 좋다라고 해서 진짜로 살기가 좋은 건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건 진짜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돈 되는지. 그쵸? 잘 팔리는지?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다 있잖아요. 어디가 잘 팔리는지. 맞아요. 잘 팔리는 집을 고르실 때 여기에 나온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르시는지 아니면은 가격이 더 중요한지 가격 중요하죠? 아니면 교통이 더 중요한지. 그 보면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형 아파트였고 지금은 한 층마다 2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얼굴은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놀래는 거예요. 근데 복도형으로 이제 막 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는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여기가 누구구나 이제 알고 나중에 이제 또 엘리베이터 타면 또 그냥 눈인사 하다가 또 두 번째는 또 얘기하고 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불만이라는 건 사실 그 미국의 서벌반 그런 집들이 획일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 살다 가잖아요. 제가 서른 캘리포니아는 고층 건물이 없어요.
여기 그림 보면 쫙 그 단독주택 같은 게 쫙 밀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데가 단절돼 있다? 아니요, 블록파티 하는데. 최근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절돼 있잖아요. 그 음악하는 사람도 아티스트라고 하잖아. 그 미술가가 아니라 예술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 모든 거 다 이거 디자인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자체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황당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건물들이 그러면 생각 안 하고 졌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그럼 생각 안 하고 진 거예요? 생각을 잘못했겠지. 덜한 거야, 덜한 몰랐겠지. 근데 서울에서 근데 그걸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좁은 땅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지어져야지. 맞아, 평창동 가면 그렇게 공간 활용 잘해서 지은 게 예. 많아요. 그냥 60억 정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뭐 실용적으로 지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획일적인 디자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신에 이제 집안의 구조를 점점 잘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 획일적이지만 좀 더 효율적인, 효율적인으로 바꿔가는 건데 그 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도 되게 오랫동안 네. 살고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네. 벽지를 제가 막 칠했거든요. 뭔가 똑같은 공간이 아니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확실히. 자, 한번 시도를 해보긴 네. 해요. 제가 맨 처음에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페인트도 여기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줘요, 잘 그거를. 나갈 때 심지어 나갈 때 제가 복구할 원장 해야 되는데. 예. 복구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니 오래된 흔적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오래된 흔적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 저래? 예? 거기다 곰처럼 비벼서 맨살을 디디면 됩니다. 맨살을 살색으로 변한 거야? 여름만 돼도 될 수 있어요. 땀만 좀 흘려주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거 벽지 안에서 그 본드라고 하죠. 그 본드가 스며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상실은. 그래서 물에 찐거는 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했었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 우리 네, 여기서 했었죠. 했어요. 예. 혼자 있을 때 잘한 것과 함께 잘한 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체화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체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배우학자로 배웠어. 사람들을 만나서. 내 스스로 내 몸을 체화시키는 익히는 시간을 있느냐. 전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공간은 혼자서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유튜브 열심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이거 말고 다른 책들에서 보면은 나가 햇빛을 받는 게 뭐에 좋고 인지에 이게 좋고 저런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가 있어 왔어요. 사실은 그 우울증에 관련된 것도 집에 뭐 아까 그 선인장 넣는 거 전부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땐 혼자 살려고 했을 때 벽지 색깔을 제가 검은색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집안에 어머님께서 뭐라고? 왜 저도 근데 검은색으로 하면 때가 안 타잖아. 너무 좋아. 저희 벽지가 보통 하얗잖아요. 그쵸. 하얀데 제가 이제 한 2년 넘게 살고 하다 보니까 검은색은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네요. 그리고 또 좀 어두웠죠, 사람이. 그림 붙이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저는 고야를 좋아해요. 뭐예요? 고야 그림. 고야요? 아, 사람이에요? 프란시스코 고야. 네. 고야의 그림 중에서 유명한 게 되게 많죠. 고야랑 고흐랑 친구인가요? 아니요. 그 고갱이랑 친구고요. 고갱. 같은 곳이구나, 다. 아니 그래서 뭔가 이게- 얘가 네 어디고 쉬고. 고야 좋아하고 다들 아는 뭉크 좋아하고요. 뭉크는 절규? 네, 절규. 이게 고야예요? 이거 고야의 그림인데요. 이게 그 크로노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크로노스라고 그 하는 느낌이네요. 네. 이런 그림이 유명하고 고야의 그림이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즐겨 읽었던 어렸을 때 악마라는 책이 있어요. 악마가 아니라 인류학 책이에요. 악의 그 인류인데 거기 표지 그림으로 나왔었었어요. 이 그림이요? 네, 이 그림이요. 이게 그 크로노스 뭐예요? 제우스의 아빠예요. 사람이구나. 신이에요, 신. 이게- 엉덩이 막. 이게 신인데 이게 그 신화에 나오는 건데요. 그 크로노스가 자신의 아들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했던 게 제우스였는데 제우스 엄마가 그 가이아가 돌멩이를 재려줘서 돌을 먹고 제우스는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크로노스의 배를 갈라가지고 형제들을 다 구해내고 그 사람들이 올림푸스의 신이 돼요. 그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이런 고야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놓으면 어떻겠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파나를 많이 했어요. 전에 그 단테 그 책에 네. 표지에 나왔다라고 했던 거 이 사람도 제가 꽤 좋아하는 어떤 그쵸
가림을 까먹었는데 이 사람의 그림들 모아가지고 소설, 판타지 소설을 쓴 사람이었어요. 이 그림들을 그 장면에 넣었어. 이 사람의 그림을 막 하나에 많이 본 거 같아요. 이게 유명한 것들이에요. 이거 정말 유명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 보니까 베르세르크가 떠오르네요. 저도요. 베르세르크도 그 그림에서 예. 따온 거예요. 베르세르크가 이걸 보고 따온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은 네. 이런 그림을 그린 작가의 작품을 보고 베르세르크가 많이 도입을 해서 네, 맞아요. 그게 같이 연결이 좀 되는. 그래서 이거는 그 보통 성경 사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사람 그림.